화면 잘 보이실까요? 잘 보이신다면 채팅창에 한 번만, 네, 박예빈님 감사드립니다. 네, 주혜진님, 지현드님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께 그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와 어도비 익스프레스 그리고 애크로벳 AI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넥스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요즘 진짜 생성형 AI 솔루션들이 워낙 많아졌기도 하고 기업 전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저도 학교나 공공기관에 많이 교육을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85%의 근로자들이 이미 AI 솔루션을 활용해서 직장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를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학교 학생들도 챗GPT나 아니면은 뭐 미드전이라든지 아니면 파이어플라이 같은 이런 솔루션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직장에서 69%의 근로자들이 AI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자가 아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런 AI 솔루션을 활용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저작권 문제가 당연히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이 AI 윤리법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가 위협인지 혹은 기회인지 이거에 대해서 약간 혼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가 다른 솔루션들과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질문을 제가 정말 올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 스탁에 있는 이 수억 개 이상의 이런 이미지와 그리고 인터넷에 무료로 배포된 이미지를 가지고 전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작권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상업적으로 안심하고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좀 많이 알려진 솔루션들도 보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합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솔루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역시 어도비는 이런 부분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파이어플라이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 마약, 폭력, 그리고 되게 성적 표현에 관련된 그런 콘텐츠는 만들어질 수 없게끔 아예 그 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 아들이 7살인데 되게 아빠 뭐 하냐고 물어보고 뭐 이런 거를 컴퓨터가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니까 요즘 드래곤볼에 빠져 있는데 네, 부서지는 그 바위 이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 호랑이랑 부서지는 바위를 이렇게 프롬프트를 좀 디테일하게 쳤더니 만들어지는 걸 보고 되게 신기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요즘 AI가 유행하니까 이슈여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도비는 지난 40년간 개발해온 이 기술을 자연스럽게 확장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어도비 생성형 AI 파이어플라이 이전에 어도비 센세이가 있었었고요. 이제 작업을 좀 편리하게 도와주는 AI죠. 그리고 그 이전부터 그 자동화 기능이 포토샵에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신기해 하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뭐 홍대라도 가서 어, 교육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뷰에서는 지금 홍익대학교 박예빈 학생이 보여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파이어플라이는 간단한 단어 몇 개만 있으면은 누구나 이미지를 디지털 콘텐츠를 또는 이제 추후에 나올 비디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 7살짜리 아들이 키보드는 못 치지만 이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키보드로 이제 내용을 프롬프트를 작성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한국어가 지원이 돼요. 다른 솔루션들 보면은 대부분 다 영어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프랑스어라든지 중국어 같은 게 지원이 되고는 있는데 한국어가 지원되는 생성형 AI 솔루션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자신이 영어를 잘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영어를 조금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반가운 소식이겠죠. 네, 그래서 이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현재 여기 있는 정도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작업할 때 어떤 그 러프한 컨셉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브레인스토밍 할 때 쓴다든지 아니면 뭐 월페이퍼 디자인에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를 봤는데 게임 회사에 취업한 친구가 있었었는데, 그 친구는 파이어플라이를 상당히 많이 쓴다고 해요. 왜냐면, 이 컨셉 이미지, 뭐 예를 들면은 게임 쪽에는 다양한 이런 캐릭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쉽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이런 퀄리티가 나와야 되는데, 한국어도 지원이 되고, 파이어플라이는 단어 몇 개만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관련된 캐릭터를 쉽게 컨셉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파이어플라이를 아주 즐겨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 그런 포지션이 있는 줄 제가 10월 1일 날 그 학교를 갔었었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모델러가 당연히 스케치까지 하고 뭔가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줄 알았는데 이미 모델러 이전에 그런 이제 컨셉 이미지, 캐릭터나 배경에 대한 컨셉을 만드는 그런 포지션이 있다라는 거를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네, 파이어플라이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텍스트 이미지나 아니면 그런 이미지에 특정 오브젝트를 삭제하거나 만들어내는 또는 어떤 영역을 확장하는 제네티브 필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도비 계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25번 25 크레딧이 제공되기 때문에 25번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 실습실에서 많이 쓰는 SDL이라고 하는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방식이기 때문에 그 생성형 AI가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요즘 좀 학생회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SLP라고 하는 그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월에 500개의 크redit이 제공되기 때문에 과제나 졸업작품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릴 파이어플라이에도 텍스트 투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텍스트 이펙트, 텍스트를 통해서 약간 예를 들어 T다 그러면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텍스트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은 내가 입력한 텍스트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텍스트 이펙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템플릿을 만드는 제너레이티브 템플릿 기능이 익스프레스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AI가 지원되는 이런 솔루션, 이 올인원 솔루션은 익스프레스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있기는 한데 퀄리티 면에서나 아니면 사용 면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보시면은 포토샵에 제네티브 필이나 아니면 텍스트 이미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네티브 벡터라든지 리컬러라는 기능.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제 다 드로잉해서 그리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드로잉하는 거 좀 귀찮아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상당히 쓸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 의류 회사에서 리컬러 기능을 엄청 좋아하는 이유가 옷이 출시가 되면은 한 가지 컬러로만 출시가 되지가 않는데 기존에는 다 레이어를 분리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칠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얘는 프롬프트만 작성하면은 하나의 옷도 여러 가지 컬러로 다시 칠을 해주기 때문에 패션 쪽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베타 버전에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 거로는 제네티브 익스텐드 툴이라는 그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할 때 음악 또는 시간에 맞춰서 편집을 할 때 조금 그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편집을 하다 보면.
그러면 1, 2초만 더 촬영이 됐었어도 이거 딱 음악에 맞게 혹은 내가 제작하려는 영상의 시간에 맞게끔 딱 맞출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른 장면을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떤 그 편집된 영상의 특정 부분의 속도 조절을 해서 이 시간을 맞추게 되는데 제네티브 익스텐 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팔을 올리려다가 내리는 그런 약간 애매한 포즈 그런 경우에도 뒷부분 잘라내고 이렇게 익스텐드 툴 활용을 하게 되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약간 촬영이 잘못됐을 때도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정식 버전으로 출시될 것 같으니까 영상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파이어플라이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화면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상단에 비디오 만들기 베타를 신청을 받고 있어요. 원래는 올해 10월 중순 정도에 공개가 될 줄 알았는데 약간 또 완벽하게 개발을 하느라고 내년 초, 내년으로 밀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대기자 명단에 등록을 해주시면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프롬프트를 통해서 비디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기 신청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 패스트 모드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 때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 되게 조금 느리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게 조금 오래 걸릴 때가 있었었는데 패스트 모드는 컨텐츠의 크기를 512K로 줄여주는 대신에 어, 빨리 만들어져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컨텐츠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거를 2K로 올려서 이제 그 다시 만들어주게 되겠죠. 패스트 모드는 상당히 이번에 잘 출시가 된 것 같아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고 교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맨날 쓰던 이미지가 있는데 조금 지겨워서 이미지를 바꿔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벚꽃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벚꽃이 약간 흩날리면서 재질은 이 뿌리나 아니면 이 기둥의 재질은 금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프레임 안에 있으면 어떨까? 약간 되게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분홍색 언덕 위에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서 있는 풍성한 벚꽃나무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봤고요. 이거 사실 합성으로도 만들 수가 없는 이미지죠. 3D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3D 툴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실린더 같은 거 하나 뽑아서 뭐 면 갈라가지고 이렇게 익스트루드 시킨 다음에 스컬핑을 통해서 이런 주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텍스처링을 통해서 재질을 씌우고 플러그인이나 아니면 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꽃나무 날리는 거 표현을 해야 되고 라이팅이랑 렌더링 이런 복잡한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이거 만드는데 2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리트리버를 섭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조석에 태워서 꼼짝 마 이렇게 한 다음에 강아지에 선글라스 끼우고 옷 입혀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자동차 안에서 금테두리가 있는 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리트리버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입력을 했더니 상당히 이런 털 표현 같은 수염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구현이 됐어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합성을 해도 이런 부분 깔끔하게 표현하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되게 괜찮게 수준 높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거 만들려면 어떨까요? 당연히 3D 툴을 통해서 면을 익스트루드 시킨 다음에 얼음 재질 넣고 라이팅 치고 렌더링 걸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파이어플라이 안에 있는 구성 참조와 스타일 참조 기능으로 뭐 이것도 한 1, 2분 만에 구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응용하는 부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쟁 중인 군인들, 당연히, 이거는 엄청 잔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현이 되겠죠. 사실적으로 구현이 되었고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초등학교나 아니면 뭐
그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학습 자료로 만들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나오는 이 아이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서 초상권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서울 한복판에서 춤을 추는 박상철 저고요. 파이어플라이는 제가 남잔지 여잔지 몰라요. 그래서 서울 뭐 한복판 같지만 여자가 만들어졌네요. 한복 입고 춤추는 이런 여자 아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물구나무를 선 트럼프라고 입력을 해봤더니 트럼프가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콘텐츠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과 그리스의 아테네 신전. 당연히 뭐 그리스 아테네 신전 같은 경우에는 잘 구현이 되겠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이번에 모델 3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가장 큰 변화라고 본다면 우리 한국적인 이런 콘텐츠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델 1이나 2 때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일본 신사나 뭐 중국 절처럼 그런 비스무리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가을 오후 노을이 지는 경복궁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더니 아주 깔끔하고 수준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담배를 피며 친구를 때리는 학생들, 뭐 술, 담배, 마약, 폭력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약과 전쟁하는 경찰들, 그리고 또 폭력성이 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오프라인 교육을 가게 되면은 퀴즈를 내요. 근데 지금 뭐 상품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뭐 접사를 통해서 실제로 촬영한 걸까요? 아니면 AI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일까요? 혹시 채팅창에 답변해 주실 분, 박예빈 학생 잘 듣고 계시다면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헷갈리죠? 네, 사실 맞습니다. 이거는 파이어플라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예요. 그런데 제가 살짝 거짓말해서 이거 그냥 접사로 촬영한 거라고 하면 그걸 또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컨텐츠들은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진위 여부도 중요합니다.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아, 파이어플라이는 처음 출시되었을 때부터 컨텐츠 자격 증명이라는 이런 그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 하시게 되면은 파이어플라이로 만들어진 컨텐츠라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뭐 7월 23일 날 만들어진 이미지고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컨텐츠 자격 증명이 포함이 되죠. 이건 제가 만든 이미지예요. 실제로 이렇게 보인다는 걸 캡처한 이미지고요. 다행히도 포토샵에 컨텐츠 자격 증명이 베타 버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포토샵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2D까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에 프리미어 프로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영상 한번 보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dobe is using the power of generative AI to deliver the most advanced and precise editing tools ever in Premiere Pro. Let's take a look at some features coming soon powered by our new Adobe Firefly video model that'll transform how editors work. One common editing challenge is finding something in a shot you need to add or replace. The Object Edition feature in Premiere Pro, combined with Adobe's Firefly video model, lets you add or change objects and footage with a text prompt. Make a selection, write a prompt, and add anything you can imagine. These diamonds were created by the Firefly video model currently in development. And not only can you add objects, but you can easily remove them too.
Object removal with AI-based smart masking makes selecting and removing objects across frames quick and precise. Here, this distracting utility box is removed with Firefly. Remove unwanted props, crew or gear, or copyrighted elements like brand logos. And with Premiere Pro, all your edits are non-destructive, so you can always get back to your original footage. When your clip is too short and you want to hold on a shot or a character for an extra beat, Generative Extend intelligently adds frames with Firefly, extending your footage, so you have the exact media you need. Like here, where we extend this shot of the woman a few frames. As we continue to innovate, we're committed to transparency through the use of content credentials. Now coming to Premiere Pro, so you always know whether AI was used in the creation of the media you're viewing. We can't wait to bring these Firefly-powered video editing workflows to Premiere Pro later this year. And there's more. We're excited to share our explorations around giving editors the choice to use models that work best with their footage. Here are some early examples of how third-party generative AI models could look within Premiere Pro, like Pika, powering Generative Extend to make a scene flow better. From OpenAI, here's an example of their Sora model, currently in early research, generating B-roll for any scene. Through simple text prompts, Sora creates variations for you to choose from. Here's the same use case now using Runway AI's video model, generating a new video clip and adding it to the timeline in a snap. And content credentials coming to Premiere Pro this year will always make transparent whether AI was used and what model was used in the creation of media. To recap, revolutionary features like Object Add, Remove, and Generative Extend, powered by the new Adobe Firefly video model, are coming to Premiere Pro. And we're excited to show early research explorations with our friends at OpenAI, Runway, and Pika, so editors have the freedom to use the best model for their project. It's Adobe Premiere Pro, supercharged by AI. 네, 프리미어 프로가 엄청 좋아질 예정이니까 기억 꼭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익스프레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올인원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express.adobe.com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템플릿 기반이기 때문에 디자인 전공을 하지 않았어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몰라도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디자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한 10분, 15분만 투자하시면 마스터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운데 있는 이런 꽃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얘 옆으로 치워버리고 텍스트 바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올인원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뒤에서 저희 신지현 대리님이 설명드리겠지만 리전을 우리나라로 설정을 하시면 우리나라의 정서에 어울리는 이런 다양한 템플릿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이미지나 텍스트만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익스프레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요즘 많이 작업을 하는 SNS 포스터라든지 카드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 다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작업뿐만이 아니라 뭐 많이 활용을 하는 이미지 크기라든지 배경 제거라든지 아니면 뭐 PDF 변환이나 간단한 비디오 편집도 익스프레스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브라우저 기반이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가 없어요. 접속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이렇게 뭐 텍스트가 부풀어 오르는 그런 이 AI 기능이라든지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간단하게 비디오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거 설명 나와 있는 장표고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프리미어, 인디자인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하고 작업한 거를 친구랑 같이 그 조원들끼리 공유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익스프레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은 이건 것 같습니다. 22만 개 이상의 템플릿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억 개 이상의 로열티 프리 이미지나 비디오, 음악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2만 5천 개 이상의 글꼴을 동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솔루션 중에서는 익스프레스를 딱히 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넉넉하게
빅기가의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데모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firefly.adobe.com 제가 접속을 해 있고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그 크레딧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상업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1000기가 넘는데 뭐 SLP 사용하시면 500개의 크레딧을 매월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라색 유리로 만들어진 작은 벌새. 아까 PPT에 포함된 이미지이긴 한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스트 모드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만들어졌죠.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퀄리티가 이 빛 반사라든지 투명도가 적용된 이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생성형 채우기를 클릭을 해서 이 이미지에 뭐 다른 오브젝트를 추가하거나 제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영역도 확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입력을 하게 되면 4장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 이런 새가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이런 비슷한 거를 여러 개 더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성 참조나 스타일 참조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바로 익스프레스로 전달을 해서 뭐 소셜 콘텐츠로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패스트 모드를 적용해서 만들어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512 사이즈예요. 가로 세로 512 사이즈인데 이거를 고퀄리티 좀 2K 사이즈로 확장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업스케일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크게 만들어집니다. 그냥 이 상태도 좋으면 바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좋아요 혹은 싫어요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닫아줄 거고요. 이번에는 제가 구성 참조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텍스트가 좀 길기 때문에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아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갈색 정장을 입은 매력적인 녀석,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했고요. 왼쪽에서 컨텐츠 유형을 해제하도록 할게요. 사진으로 할 거니까. 그리고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입력한 대로 이런 모델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이미지, 이런 포즈를 가지고 이런 헤어스타일을 가진 모델을 원해요. 그러면은 이때 이 이미지를 구성 참조에 드래그 앤 드롭만 하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 강도를 세게 올려주시게 되면은 생성하기 버튼만 눌러주면 제가 입력한, 드래그 앤 드롭한 이 이미지의 구조를 분석을 해서 이런 포즈로 만들어주게 돼요. 상당히 자연스럽죠? 네, 패션학과에서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든다면 업스케일 눌러서 또 고퀄리티의 이미지로 변환한 다음에 내려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공중에 떠있는 부풀어 오른 하얀 베개, 회색 배경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아까 전에 잠깐 뭐 보여드렸겠지만, 이런 걸 만들 거예요. 일단 이런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익스프레스를 쓰셔도 되지만, 파이어플라이가 더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만드니까요. 그럼 이제 베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베개들이 만들어졌는데, 얘를 재질로 저는 활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텍스트에 포토샵을 따지면 약간 클리핑 마스크처럼 덮어 씌워지게끔 만들 건데 간혹 보면은 뒤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들이 뭐 의자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쪽 밑에 효과 부분에 가시면 미니멀리즘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 밑에 보시면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조명, 뭐 백라이트 같은 거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카메라 각도도 마음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미니멀리즘 적용을 했으니까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약간 얘가 이런 패턴이 들어간 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편집 눌러서
스타일 참조로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아무런 변화가 없죠. 닫기 누른 다음에 이쪽 위에 스타일 참조에 가시면 베개가 들어가 있어요. 강도만 비주얼 강화랑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의 예를 덮어 씌울 거냐. 여기 입력할 텍스트를 넣어주고요. 다시 생성하기를 눌러주시면 베개 재질이 둥둥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그림에 덮어 씌워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지게 돼요. 그래서 살짝만 응용을 하시면 누구나 3D 작업 없이 이런 텍스트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 아직은 비디오 모델이 출시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루마 같은 루마 AI로 가져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만 하시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파이어플라이에서 만든 이런 컨텐츠를 다른 솔루션과 연동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문의를 많이 받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국적인 콘텐츠가 잘 만들어지는지 또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 지우고 가을 오후 노을이 지는 경복궁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놓을 거고 이번에는 가로 세로 비율을 16대 9로 놓도록 할게요. 패스트 모드는 살짝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패스트 모드를 끄게 되면 당연히 퀄리티가 올라가니까 속도가 느려지겠죠.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상당히 괜찮게 만들어지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구성 참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가진 제가 그린 겁니다. 이런 레이아웃을 가진 콘텐츠를 만들기를 원한다. 기둥이 있는 게 옆에 있고 나무가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고 이럴 때 비율만 맞춰 주셔서 구성 참조를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제가 디테일하게 그린 이 그림대로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고요. 항상 이렇게 속도가 벌써 만들어졌네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레퍼런스로 넣은 이미지랑 햇빛, 해, 태양 여기 있고 건물 여기 있고 나무 여기 있고 이렇게 원하는 레이아웃을 가진 컨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마음에 든다면 편집 클릭하셔서 익스프레스로 보내게 된다면 이거 가지고 뭐 포스터를 만들던 아니면 뭐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던 다양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바로 익스프레스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화면이 인터넷 문제 때문에 그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고 작업이 완료됐다면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신지은 대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맞추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빨리 설명을 드리고 대리님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에크로벳 AI 어시스턴트라는 솔루션입니다. AI 어시스턴트는 뭐냐면 PDF나 아니면 워드 문서, PPT 문서 같은 거를 요약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백 장의 이런 문서도 요약을 해주고 또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 절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AI 어시스턴트 버튼 눌러서 질문해 주시면 그에 따른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좀 빨리 넘어갈게요. 생성형 요약이나 AI 어시스턴트가 제공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문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AI 어시스턴트가 찾아주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절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쪽에서는 음성으로 질문을 하면은 이걸 요약해서 아니면 내가 질문한 부분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걸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나중에 해봐야지 하면서 벌써 두세 달이 흐른 것 같아요. 이해도 향상과 생산성 향상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윤리적인 AI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본 문서에 기인해서 응답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고객의 데이터를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보안이 적용된 것은 당연히 활용하실 수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콘텐츠 사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월에 1000번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분하겠죠. 매월 초기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 라이센스 방식, 숫자 입력해가지고 번호 입력해서 하는 그런 TLP 라이센스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VIP, 구독하는 라이센스에만 구매하셔가지고 갖다 붙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업데이트가 되긴 했는데, 파일 크기는 100메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문서도 600페이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600페이지가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제한이 있고요. 보안이 적용된 거 당연히 쓰실 수가 없고, 현재 영어, 독일어, 프랑스 문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파일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관련된 문서를 오픈을 했고요. 오른쪽 상단에 AI 어시스턴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된다면 알아서 바로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그냥 클릭하면 자동으로 요약을 해줘요. 그러면 자, 거의 다 되고 있고요. 이것도 약간 인터넷 속도에 따른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해줘요. 그런데 뭐 교수님들 혹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저같이 영어 좀 잘 못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어도비 익스프레스 장점을 한국어로 요약해줘. 아예 대놓고 한국어로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AI 어시스턴트가 문서는 영어 문서지만 질문은 한국어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요즘 인터넷이 느린 것 같네요, 여기가.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도비 익스프레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근거가 문서에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네. AI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도 영어 문서 많이 보고 있는데 시간 절약이 엄청나게 돼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파트너 담당 분들에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으로 저희 신지은 대리님께서 어도비 익스프레스 활용하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네. 네, 안녕하세요. SCK 신지은입니다. 음, 제가 이어서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도비 앞서서 이제 언급해주신 어도비 익스프레스를 어떻게 또 간편하고 빠르게 이제 콘텐츠 작업에 활용하실 수 있는지, 적용하실 수 있는지 활용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익스프레스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직관적인 아이콘 그리고 버튼 클릭만으로도 이 웹상에서 모든 작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혹은 또 그래픽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비교적 쉽게 부담 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간편하게 결과물을 내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것이 이제 이런 템플릿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아래를 보시면 어떤 인쇄물이라든지 SNS상의 작업물,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 템플릿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템플릿은 영문을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런 영문 기반 템플릿이 디자인적인 영감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익숙한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그런 템플릿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좌측에 이렇게 국가 특성이 반영된 대한민국 템플릿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을 활용해서 적용하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를 클릭하시면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단을 확인하시면 기본적인 프레젠테이션이 갖추어야 하는 이제 구성 요소들, 표지, 그리고 목차 활용, 그리고 이미지 활용 등이 이런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불필요한 페이지는 삭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템플릿에 간단하게 텍스트만 수정하거나 컬러톤 변경만을 해서 이 정도로 이제 공식적인 PT 자료나 문서화 하셔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요소 일부만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주제, 컨텐츠 특성에 맞추어서 어떤 테마나 계절감 있는 소재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어떤 색상 변형이나 디자인 요소를 추가해서 업데이트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팁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템플릿을 계절에 맞는 학과 어떤 행사를 가정해서 한번 텍스트 먼저 수정해 볼게요. 이런 특정 학과에 이런 행사를 가정해서 텍스트 먼저 수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템플릿에 저희 주제에 맞추어서 텍스트를 수정해 주었고요. 이렇게 텍스트만 수정하시는 걸로 표지를 뭐 디자인 완성하셔도 되는데요. 이런 폰트, 타이틀 텍스트 같은 경우는 굵고 두꺼운 서체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유하고 계신 폰트가 많이 없다거나 혹은 어떤 폰트를 사용해야 할지, 타이틀 폰트로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때 좌측 상단에 이제 AI가 추천하는 폰트를 가져오셔서 타이틀에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도비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어도비 폰트 서비스가 연동이 되어 있어서 평소에 사용하시지 않으셨던 어도비사의 폰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만으로 구성하기에 너무 심플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왼쪽에 텍스트 탭 클릭하셔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텍스트 템플릿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콘을 가져오셔서 텍스트만 수정하셔서 뭐 에셋으로 장식 요소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계절감 있는 그런 컬러 변경이나 배경을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좌측에 이제 디자인 요소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아이콘 등이나 배경 등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계절에 맞추어서 가을이라는 검색어를 입력을 해 보고 배경 적용을 한번 해 볼게요. 이런 요소들을 클릭하셔서 투명도를 조정해 주고 배경 색을 계절감 있게 조금 명도를 높여 주겠습니다. 배경 에셋을 이렇게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요런 에셋 구성 요소들에 워터마크라든지 이제 불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좌측에 개체 제거 버튼을 누르셔서 브러쉬 툴로 지워주시면 제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이 기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능이어서 이제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가 있습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배경 요소로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위치를 한번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시 디자인 요소를 클릭하셔서 계절에 맞는 데코레이션 아이콘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단풍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요소화 시켜서 프레임으로 활용해 두셔도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컬러들과 아이콘 등은 이어지는 페이지에서도 통일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배경색도 앞선 페이지와 좀 통일해서 수정을 한번 해보고요. 페이지 연결성과 통일성을 줄 수 있는 효과입니다. 그 익스프레스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은 이런 프레젠테이션 구성 요소도 콘텐츠 페이지 전달력을 고려해서 텍스트 비율이라든지 사용, 구성 요소 등을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서 텍스트만 수정하시는 것으로 콘텐츠 페이지를 완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콘텐츠를 선택하셔서 개수만 삭제하고 크기 조정만 통해서 이렇게 하셔서 콘텐츠 페이지를 빠르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구성되어 있는 템플릿의 텍스트만 수정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콘텐츠 텍스트만 수정해 주시면 콘텐츠 페이지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페이지의 연결성을 좀 더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그리고 어도비 익스프레스에서도 생성형 AI를 통한 이미지 생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과별 소개 같은 경우 왼쪽에 학과별 상징하는 이미지나 사진 등을 넣어 볼 계획이고요. 좌측에 미디어 탭을 클릭하시면 사진이나 비디오를 검색과 클릭을 통해서 바로 페이지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색되는 이런 이미지나 혹은 영상은 어도비 스탁 서비스와 연동되어 있어서 이런 수만 개의 이미지들을 저작권의 제약이 없이 이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시다는 것이 어도비 익스프레스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단어를 검색해서 나오는 이미지 등을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검색하고 가져오셔서 페이지에 위치시켜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비디오 파일을 가져오셔서 파일에 적용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이미지나 어떤 게 나오지 않으시다라고 하시면 좌측에 이미지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관련된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콘텐츠 유형은 사진으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능은 인터넷 상태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으니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이미지 등을 생성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원하시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가 괜찮은 것 같아서 선택을 해서 위치를 시키고 또 아까 가져온 스탁에서 요 학생 이미지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배경 제거 버튼 좌측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눕기 활용도 가능합니다. 눕기로도 스탁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생성된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시면 마스킹 효과라고 하죠. 이렇게 액자 효과를 내시는 기능도 적극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어떤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효과 탭을 누르셔서 컬러 톤 변화나 이미지 자체에서 밝기나 대비, 채도 등을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먼저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주제에 맞추어서 어떤 글을 수정하시고 줄맞춤이라고 하죠. 이런 콘텐츠들 배열을 조정해 주신 다음에 정돈을 하시고 네, 이렇게 페이지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 페이지와 연결성을 위해서 또 배경 톤이나 이런 것 등을 좀 맞추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요소들을 겹치고 반복하시는 것을 페이지 연결성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작업을 하시다가 우측 상단에 레이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각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요소들을 각각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불필요한 요소들은 우측 클릭을 해서 잠금 선택해 주셔서 앞쪽 콘텐츠만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서 요런 것들은 이제 애니메이션 버튼을 클릭하셔서 발표 자료를 활용을 하실 때 이렇게 애니메이션 기능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도비 익스프레스는 이제 글로벌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또 다문화, 여러 국가, 언어 사용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번역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요 기능은 어떤 특정 라이센스, 보유하고 계신 라이센스 종류에 따라서 간혹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번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감지된 이제 언어를 선택하거나 페이지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텍스트를 익스프레스가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하나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고요. 저는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체크하셔서 번역을 한 번에 하실 수가 있고요. 목소리 톤 같은 경우는 작업하시는 이제 작업물이 어떤 공식적인 자료나 뭐 좀 단어 선택에 있어서 좀 격식을 갖춰야 하는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 할 때는 격식 있음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교내나 뭐 소규모의 그런 캐주얼한 홍보물이다라고 하실 때는 격식 없음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번역 기능도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 선택을 비활성화한 다음에 3페이지만 선택을 해서 번역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선택하신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번역 기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클라우드사에서 제공하는 번역기와도 번역 수준을 비교했을 때 네, 수준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저도 테스트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 완성되었다라고 하시면 우측에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해당 페이지의 링크를 특정 사용자에게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 복사를 누르셔서 이메일이나 어도비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계신 그런 사용자들과의 공동 작업이나 또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고요. 클라우드 형태를 연동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해당 작업하신 템플릿을 저장하셔서 공동 과제 작업이나 공용 작업, 문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해당 페이지를 파일로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댓글 버튼을 누르셔서 링크 공유하신 사용자들과 실시간으로 댓글 피드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어도비 익스프레스 템플릿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다른 방법들로 교환 작업이나 교내 홍보 자료들을 제작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으셨겠지만, 이런 템플릿 활용을 통해서 익스프레스 제품을 활용하셔서 어떤 파일 교환이나 디바이스 호환 등 복잡한 제약 없이 공동 작업이나 또 작업물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네, 간략하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사용에 있어서 좀 궁금한 점이 추가적으로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